어머니,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박영자 할머니의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음성은 바로 며느리 최은정 씨의 목소리였죠. 언제까지 시부모 심부름이나 해야 돼? 집도 안 넘겨주면서 효도만 바라잖아. 추석 선물로 작년에 받은 참치캔이나 다시 포장해서 갖다 드리면 되지 뭐.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어머니에게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이런 배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추석 선물 하나로 시작된 한 가족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68세의 박영자 할머니입니다.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아들 하나 대학까지 보낸 억척스러운 어머니죠. 남편 이만수 씨는 72세에 은퇴한 공무원으로 정직하지만 속으로 많이 담아두는 성격입니다. 아들 이진수는 40살의 회사원입니다. 겉으로는 효자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아내 편만 드는 이중적인 인물이죠. 며느리 최은정은 37살로 겉으로는 싹싹하지만 속으로는 계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인 손녀 이수민이는 부모의 방패로 자주 이용당하는 안쓰러운 아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4년 9월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느라 정신이 없었죠.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아팠지만 1년에 한 번 오는 명절에 아들 가족을 대접할 생각에 마음은 설레었습니다. 여보, 진수 언제 온다고 했소? 부엌에서 일하는 영자에게 거실에 앉아있던 만수가 물었습니다. 아침 먹고 온다더라고요. 수민이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래요. 영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녀 생각만 하면 피곤함도 잊어버리곤 했죠.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자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급히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머, 우리 수민이 왔구나. 할머니 보고 싶었지? 하지만 수민이는 엄마 뒤에 숨어서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은정이 수민이를 앞으로 밀며 말했죠. 수민아, 할머니께 인사드려야지. 빨리. 안녕하세요. 수민이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습니다. 영자는 씁쓸한 마음을 감추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수민이 많이 컸네. 들어와요. 밥 다 차려놨어. 진수와 은정이 거실로 들어오며 커다란 쇼핑백을 내려놓았습니다. 영자의 눈이 반짝였죠. 명절 선물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추석 선물이에요. 별거 아니지만 드시라고요. 은정이 쇼핑백을 영자 앞으로 밀었습니다. 영자가 기대에 찬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참치캔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포장 비닐에 먼지가 묻어 있었고 한쪽 모서리가 살짝 찢어져 있었죠. 자세히 보니 유통기한 스티커 위에 또 다른 스티커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분명 작년 추석에 자신들이 아들 부부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영자가 직접 마트에서 고른 제품이라 확실했죠. 심지어 포장 리본의 매듭 방식까지 영자가 묶은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영자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은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참치캔이 제일 실용적이잖아요. 어머니도 반찬하기 편하시고요. 뻔뻔한 며느리의 태도에 영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만수의 얼굴도 굳어졌죠. 그래, 고맙구나. 영자는 간신히 이 말만 내뱉었습니다. 속으로는 천불이 났지만 명절날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자가 정성껏 차린 상이 펼쳐졌죠. 하지만 은정은 젓가락질 몇 번 하더니 이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수민이도 아침에 많이 먹어서 배불러 해요. 할머니가 수민이 좋아하는 불고기도 했는데 아이 건강 생각하면 너무 많이 먹이면 안 돼요. 요즘 소화비만이 얼마나 문제인지 아세요? 은정의 차가운 말투에 영자는 더 이상 권하지 못했습니다. 진수는 그저 아내 눈치만 보며 밥을 먹을 뿐이었죠.
식사가 끝나자마자 은정이 일어섰습니다. 수민아, 우리 이제 가야지. 숙제해야 되잖아. 벌써 가려고. 이제 왔는데. 영자가 아쉬운 마음에 붙잡았지만 은정은 단호했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학원 숙제가 산더미예요. 엄마들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시죠? 진수도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수민이 공부도 중요하니까요. 결국 아들 가족은 2시간도 채 있지 않고 떠났습니다. 영자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삼켰죠. 여보, 이게 말이 되는 거요? 작년에 우리가 준 선물을 그대로 다시 가져오다니. 만수가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를 뭘로 보는 건지. 영자는 거실 테이블에 놓인 참치캔 세트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 잘 되라고 새벽부터 밤까지 시장에서 채소 장사하며 번 돈으로 대학까지 보냈는데 돌아온 건 이런 모욕뿐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둘째 날, 영자는 동네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명절이면 늘 그렇듯 할머니들이 모여 자식 자랑을 하는 시간이었죠. 우리 딸이 이번에 한우 세트를 보내왔어요. 1kg에 10만원짜리래요. 김씨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홍삼 세트 사왔는데 100만원 넘는다던데요. 박씨 할머니도 지지 않고 거들었습니다. 영자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참치캔 세트 이야기는 차마 꺼낼 수가 없었죠. 영자 씨는 뭐 받았어요? 아들이 잘 나가잖아요. 누군가 영자에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좋은 거 받았어요. 실용적인 걸로요. 하지만 영자의 표정을 본 할머니들은 대충 눈치를 챘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고 화제를 돌렸죠.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만수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창피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오. 남이 뭐라 하든 우리가 떳떳하면 되는 거요. 만수가 위로했지만 영자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영자는 손녀라도 보고 싶어서 아들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야, 엄마야. 수민이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어머니, 지금 수민이 학원 가고 없어요. 은정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잠깐 들를게. 수민이 좋아하는 과자라도 사다 놓으려고. 아, 그러지 마세요. 수민이 요즘 과자 끊었어요. 그리고 저희 내일 시댁 가야 해서 바빠요. 시댁이라니. 영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기가 시댁 아닌가요? 시댁이라니 무슨 소리야? 아, 그게 아니라 친정이요. 친정. 말실수했네요. 은정이 급하게 정정했지만 이미 영자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죠. 내가 뭘 잘못했나. 평생 아들 위해 살았는데. 그날 저녁 영자는 반찬을 잔뜩 만들었습니다. 진수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멸치볶음, 장조림, 김치찌개용 김치까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다시 한번 눌러봤지만 역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초인종을 눌렀죠.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은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엄마야. 반찬 좀 가져왔어. 아, 어머니. 잠깐만요. 한참을 기다려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은정은 잠옷 차림으로 나와서는 현관 밖에서 반찬통을 받았습니다.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지. 아니에요. 저희 지금 막 일어나서 정신없어요. 다음에 오세요. 은정은 영자를 집 안으로 들이지도 않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영자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것도 서러운데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다니.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은정이가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나를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만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짓이야? 진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우리는 남인가 봐요. 그 일이 있은 후 영자는 더 이상 아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찬은 계속 만들어서 보냈죠. 이번엔 직접 가지 않고 진수에게 연락해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에서 바빠서요.
경비실에 맡겨주시면 제가 퇴근할 때 가져갈게요. 경비실이라니. 영자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만든 반찬을 경비실에 두라고. 냉장 보관함이 있어서 상하지 않아요. 은정이가 낮에는 시부모님 댁에 계셔서 집에 없거든요. 시부모님 댁? 또 그 말이었습니다. 영자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은정에게 영자와 만수는 시부모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도 영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 경비실에 맡겼죠. 경비 아저씨도 이제는 영자를 알아보고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어머니. 따님이 참 복이 많아요. 아들이에요. 아, 아드님이구나. 어머니가 이렇게 반찬 해다 주시니 얼마나 좋아요. 경비 아저씨의 말에 영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작 아들과 며느리는 고마워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말이죠. 어느 날 영자가 반찬을 맡기고 돌아서는데 경비 아저씨가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아저씨가 내민 것은 지난주에 영자가 가져온 반찬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반찬통이 그대로 차 있었죠. 이게 왜 이렇게 그대로? 며느님이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제가 연락드렸는데 바쁘다고 하시더라고요. 버리기도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했는데 상했을 것 같아요. 영자는 반찬통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열어보니 곰팡이가 피어 있었죠. 일주일 동안 경비실 냉장고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정성껏 만든 반찬을 이렇게.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반찬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반찬을 만들지 않기로 했죠. 며칠 후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반찬 안 주세요? 너희가 안 먹는 것 같아서. 누가 그래요? 우리 맛있게 먹고 있어요. 거짓말. 영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목소리를 들으니 또 마음이 약해졌죠. 그래? 그럼 이번 주에 또 만들어 줄게. 아, 그런데 엄마. 이번 주는 좀 바빠서요. 다음 주에 연락드릴게요. 결국 진수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죠. 10월 중순의 어느 날 진수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지금 보험 갱신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아버지 보험 서류가 필요한데요. 그래, 어디 있는지 아니까 찾아서 줄게. 영자가 서류를 찾고 있는데 전화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가 스피커폰을 켜놓은 것 같았죠. 여보, 어머니가 서류 찾아준대. 은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거기 가야 해? 정말 짜증나. 언제까지 부모님 심부름이나 해야 돼? 영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전화기를 더 가까이 대고 들었죠. 그래도 보험은 중요하잖아. 보험이고 뭐고 나는 정말 지긋지긋해. 맨날 효도하라고 하면서 정작 집 한 채 안 넘겨주잖아. 그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데. 조금만 참아.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참고 또 참으라고. 나는 수민이 학원비 때문에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시부모는 여행이나 다니고. 정말 이기적이야. 영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죠. 그리고 말이야, 추석 때 그 참치캔 세트 줬잖아. 작년에 받은 거 다시 포장해서 준 거 눈치 못 챘을까? 설마 알았겠어? 몰라.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한테 뭐 해주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뭘 해줘야 해? 영자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죠. 엄마, 왜 끊으세요? 진수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지만 영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만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는데. 영자는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이놈의 자식들이. 정말 너무하는구만.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는 걸까요? 영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돌아온 건 이런 배신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기대를 버립시다.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거요. 하지만 수민이도 부모를 닮아가겠지. 이미 우리한테 정이 없는 것 같던데. 영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만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손녀조차도 영자와 만수를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요. 다음 날
진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제 왜 전화 끊으셨어요? 서류 급한데. 영자는 차갑게 서류만 내밀었습니다. 여기.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진수는 눈치를 보다가 서류를 들고 나갔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11월이 되자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영자는 손녀의 겨울옷이 작아졌을까 걱정이 되어 진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수민이 패딩 사줄게. 뭐 필요한지 물어봐. 아, 엄마. 은정이가 이미 샀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또 거절이었습니다. 영자는 이제 익숙해졌죠.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영자의 친구인 순자 할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영자야, 너희 아들 부부 제주도 갔니? 제주도? 무슨 소리야? 아니, 우리 며느리가 은정이 카톡 프로필 봤는데 제주도 사진이 올라왔대.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진수가 이번 주는 회사 일이 바빠서 연락도 못한다고 했는데 언제 사진이야? 오늘 아침에 올렸대.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던데. 영자는 급히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와는 카톡 친구가 아니어서 프로필을 볼 수 없었죠. 하지만 순자의 말이 거짓일 리 없었습니다. 저녁에 만수가 퇴근하자 영자는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진수가 거짓말을 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면서 제주도 여행을 갔대요. 만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확실한가? 순자가 직접 봤대요. 은정이가 카톡에 사진까지 올렸다고. 이제 부모한테 거짓말까지 하는구만. 그때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가 받았죠. 엄마, 저 진수인데요. 이번 주말에 수민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갑자기 워크숍을 가게 됐어요. 은정이도 같이 가야 해서. 또 거짓말. 영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들어보기로 했죠. 워크숍? 어디로? 강원도요.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수민이는 어쩌고?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영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우리도 이번 주말에 일이 있어서 친정엄마한테 부탁해봐. 네? 엄마가 안 봐주신다고요? 진수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우리도 바빠. 전화를 끊고 나서 만수가 물었습니다. 왜 안 봐준다고 했소? 제주도 갔다 와서 또 어디를 가려는지. 거짓말하는 게 너무 뻔해서 화가 나요. 다음 날 영자는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은정의 친정엄마를 만났습니다. 어머, 사돈 어른.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영자는 예의상 인사를 했습니다. 수민이 잘 있죠? 이번 주말에 할머니 집에 온다면서요? 네, 은정이가 부탁하더라고요. 제주도 여행 다녀와서 피곤할 텐데 또 어디를 간대요? 제주도 여행. 영자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수민이 잘 부탁드려요.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확실해요. 진수네가 제주도 다녀왔대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또 놀러 간다고 수민이를 친정에 맡긴대요. 우리한테는 회사 일이라고 거짓말하고. 네. 정말 너무해요. 만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영자,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소. 정리요? 그래.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자식들한테 끌려다닐 수는 없잖소. 12월이 되었습니다. 날씨는 추워졌고 영자와 만수는 아들 가족과의 연락을 거의 끊고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진수와 은정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아버지, 오랜만에 뵈네요. 은정이 싹싹하게 인사했습니다. 평소와는 너무 다른 태도였죠. 무슨 일이야? 영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너무 소홀했죠? 죄송해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진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소홀히 했어요. 영자와 만수는 의아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이야기? 사실 수민이가 요즘 학교에서 힘들어해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케어를 못 해주신대요. 그래서 저희가 강남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거기 학군이 좋잖아요. 아, 결국 돈 이야기구나. 영자는 직감했습니다. 이사 가는 건 너희 마음이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해? 그게 지금 사는 아파트가 전세인데 강남은 집값이 비싸서 저희 돈으로는 부족해요. 진수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수민이 교육을 위해서예요. 은정이 간절한 표정으로 부탁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만수가 물었습니다. 4억이요. 40평대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데 전세금이 8억이에요. 4억. 영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동안 부모를 무시하고 거짓말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거액을 요구하다니.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영자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팔면 되잖아요. 어차피 두 분만 사시는데 이렇게 큰 집이 필요 없잖아요. 은정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집을 노린 것이었죠.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시면 남은 돈으로 여행도 다니시고 좋잖아요. 그래, 엄마. 이 집 너무 오래됐잖아. 관리도 힘들고. 진수도 거들었습니다. 만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아버지. 저희도 어머니, 아버지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은정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연기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죠. 알았다. 생각해보고 연락하마. 만수의 대답에 진수와 은정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잘 살게요. 효도할게요. 둘은 신이 나서 돌아갔습니다. 영자는 만수를 돌아봤죠. 여보, 정말 집을 팔 거예요? 만수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쳤습니다. 기다려보시오. 내게 생각이 있어. 며칠 후 만수는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진수네 집에 가봅시다. 갑자기 왜? 보여줄 게 있어요. 만수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파일이 떠 있었죠. 둘은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은정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들어가도 되겠지? 만수가 단호하게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진수가 있었죠. 아빠, 엄마, 무슨 일이야? 앉아라. 할 말이 있다. 만수의 진지한 표정에 진수와 은정은 긴장했습니다. 집 이야기하러 오신 거예요? 은정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어볼 게 있다. 만수가 핸드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언제까지 부모님 심부름이나 해야 돼? 집도 안 넘겨주면서 효도만 바라잖아. 은정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은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이게, 더 들어봐라. 추석 때 그 참치캔 세트 줬잖아. 작년에 받은 거 다시 포장해서 준 거 눈치 못 챘을까? 진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설마 알았겠어? 어차피 우리한테 뭐 해주는 것도 없는데. 녹음이 끝났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제가 그때 스트레스를 받아서. 은정이 변명을 하려 했지만 영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은정아, 네가 그토록 맛있게 먹었다던 멸치볶음 있지? 난 한 번도 내게 멸치볶음 해준 적 없어. 네? 넌 매번 멸치 비린내 난다고 안 먹었잖아. 그런데 진수한테는 내가 만든 멸치볶음이 최고라고 했다며. 은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여행은 재미있었니? 회사 워크숍이라고 거짓말하고 놀러 갔다 왔지? 진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됐다. 더 이상 변명 듣고 싶지 않아. 만수가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영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밤 10시에 들어와서도 너 먹일 거 챙기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아빠, 나도 월급 받으면 한 푼도 안 쓰고 다 너 학비에 썼다. 우리는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내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준 참치캔을 그대로 다시 가져오고 집 비밀번호를 바꿔서 부모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반찬은 경비실에 두라고 하고 우리가 개냐? 짐승이냐? 은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진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하지만 영자와 만수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지난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영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살 거야.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 엄마, 그러지 마세요. 수민이는 어떡해요? 수민이는 너희가 알아서 키워. 우리가 왜 너희 아이까지 책임져야 해? 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우리도 하지 않을 거다. 영자와 만수는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진수와 은정이 울며 매달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그 일이 있은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매일 전화를 했지만 영자와 만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수없이 왔지만 읽지 않고 지웠죠. 어느 날 순자가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너희 아들이 요즘 처가에서 산대. 그래? 은정이가 매일 운다고 하더라. 시부모님이 연락을 안 받는다고. 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남이니까. 그래도 피를 나눈 사이인데. 피보다 진한 게 있어. 은혜와 정이야. 그게 없으면 가족도 남이 되는 거지.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자는 우연히 학원 앞을 지나가다가 수민이를 봤습니다. 수민이도 영자를 봤죠. 할머니. 수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민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민아, 잘 지내니? 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수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자도 마음이 아팠죠. 아이는 죄가 없는데.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해야 해. 영자는 수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매일 울어요. 할머니한테 잘못했다고. 할머니, 우리 집에 다시 놀러 와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수민이의 간절한 부탁에 영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죠. 수민아, 할머니도 이제 바빠. 너는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야 해. 영자는 수민이를 뒤로 하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수민이가 울음을 터뜨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수민이를 봤어요. 그래? 불쌍하더라고요. 아이는 죄가 없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우리가 계속 받아주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영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수의 말이 맞다는 걸.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팠죠. 이듬해 봄, 영자와 만수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큰 집은 필요 없었죠. 둘이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새 집에서 영자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요가 학원에 다니고 만수와 함께 여행도 다녔죠. 처음엔 허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영자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은정의 친정엄마를 또 만났습니다. 사돈 어른,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요. 은정이가 많이 힘들어한대요. 시어머니가 그립다고. 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각자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 뭔가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가 가족이지 피만 섞였다고 가족은 아니에요. 은정의 친정엄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거라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그래도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만수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 결정한 거 맞지? 그럼요. 이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자식과의 인연은 끊어졌지만 부부의 정은 더욱 깊어졌죠. 그리고 영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피보다 진한 건 은혜와 정이야. 은혜를 모르면 결국 가족도 남이 되는 거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봄바람은 따뜻했고 영자와 만수의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자식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늦은 봄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고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만 연결된 게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연결된 사이가 아닐까요? 부모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효도는 나중으로 미루는 자식들, 그리고 그런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는 부모님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